운전을 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스마트폰 사용의 폐해, 긴급구조 119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하철 출입구벽을 들이받는 승용차, 도로공사 현장을 덮친 차량. 모두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심지어 안전에 조심해야 할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운전자마저 운전하는 내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 차량의 운전자는 주행 중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통화를 하느라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데요.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평범한 학부모로 위험한 운행이 눈에 띌 때마다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촬영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문제는 최근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에 시선을 강탈당한 운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영화 봤습니다. 영화를 봤다고요? 급하게 지금 매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주문권 때문에.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만큼이나 운전자들의 변명도 제각각.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요. 가상주행 실험을 통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운전자에게 주행을 하며 휴대전화로 기사를 읽도록 했는데요.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전방을 주행 중 돌발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잇따라 사고를 냅니다.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5,800여 명 중 54%가 부모님이 운전을 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는 부딪힘으로 인한 타박상이나 실족으로 인한 각종 부상 외에도 추락, 교통사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운전대,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주행이 계속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길을 가던 여성을 강목으로 폭행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발로 차는데요. 이런 묻지마 폭행이 아직도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보된 CCTV 영상에도 묻지마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깨를 부딪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두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이유 없이 돌을 던졌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지고 결국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친 게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골절됐거든요. 이 같은 묻지마 폭행은 의료진에게도 이어집니다.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를 발로 차는가 하면 시술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도 있습니다. 구급대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고, 대전에선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와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엄벌에 쳐야 돼. 정도에는 과도를 들고 이렇게 찌르려는 모션을 이렇게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상에는 어떻게 됐든 그 폭행을 당하거나 이제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가하는 폭행은 당신은 물론 다른 환자의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상수도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23살 이모 씨는 맨홀 밖에 몸이 반쯤 걸쳐져 있었고 28살 한모 씨는 상수도간 물에 빠진 상태였는데요. 병원 이송 후 이 씨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한 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저희 응급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수도관에 유량 측정기를 설치하던 중 가스에 중독돼 정신을 잃은 두 사람. 이 씨는 작업 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어지러움을 느껴 사다리로 탈출해 행인에게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맨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측정됐는데요. 밀폐된 지하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산소 부족이나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전북 군산에서 상수도관 작업을 하던 2명이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해 쓰러졌고, 작년 9월과 7월에도 밀폐된 지하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유독가스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들이 있었죠. 밀폐된 공간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위험을 알아봤습니다.
산소농도 20%에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쥐들. 그러나 산소농도가 4% 밑으로 떨어지자 쥐들은 힘없이 늘어진 채 가쁜 숨을 쉽니다. 아이고. 사람의 경우도 산소농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10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환기를 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하며 또한 작업 시간 또한 30분 이내로 규정하여 30분 작업 후 30분 이상 충분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180명의 질식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질식 재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긴급구조 119였습니다.